자, 지금부터 4등급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8등급 수준부터 4등급까지 지금 잘 따라왔어요. 8, 7, 6, 5등급까지 풀었죠. 자,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항 구성을 보면 8등급까지 우리는 8등급에서 도전 문제로 4문제, 7등급에서 4문제, 그러니까 7등급까지는 8문제를 풀면 되는 거였고, 6등급 4문제를 풀어서 12문제를 해결하면 6등급. 자, 5등급 4문제 해결했죠. 그래서 16문제 정도를 해결하면 5등급. 이제 4등급에서 4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문제까지 풀면 이제 4등급인데, 보통 5등급은 3점짜리가 거의 마지막이 되는 거야. 5등급에서는. 3점짜리까지 다 풀면 나는 5등급이 된다. 그러면 이제 4등급에서는 이제 3점짜리 문제가 거의 없어지고 4점짜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4등급에서 4점짜리가 4점짜리 중에서 쉬운 문제를 초급, 중간, 중급, 고급 문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4등급은 4점짜리 초급 문제를 풀면 돼. 그러니까 4등급 학생들은 3점짜리는 이제 어느 정도 풀 수 있고, 4등급 이제 4등급 문제 중에서 쉬운 문제가 있어. 4점짜리 중에서. 그거를 풀면 내가 4등급이 된다. 그러니까 도전해 볼 만하겠죠. 그런데 4점짜리 중에서 이제 4점짜리 중에서 중급, 고급 문항이 있어요. 내가 3등급에 도전한다? 그러면 3등 중급 문제를 풀어야 돼. 4점짜리 중에서. 내가 1, 2등급에 도전한다. 4등급 중에서 고급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수포자 인강이기 때문에 1등급과 2등급 문제 거의 6문제, 7문제는 안 풀어요. 난이도가 높은 거는. 우리는 3등급까지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4점짜리 중에서 중급 문제까지 풀면 되는 거예요. 고급 문제는 우리는 안 푼다. 1, 2등급을 목표로 하지 않고 3등급까지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4등급을 나갈 거고 4점짜리 중에서 쉬운 문제를 푼다. 그러니까 4등급까지는 여러분들이 해볼 만하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4등급은 이제 총 4문제가 있는데요. 자, 로그 문제, 경계 조건에 관한 문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항상 유형 문제로 나오는 문제야. 14번 문제. 그 다음에 등비 수열, 응용 문제. 앞부분에서 우리는 등차 수열과 관련해서 유사한 문제를 풀어봤지. 이제 등비 수열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11번 문항 같은 경우는 4점짜리 같은 3점 문제일 수 있어. 그러니까 3점짜리라고 해서 다 똑같은 3점이 아니고 3점짜리도 초급, 중급, 고급이 있다는 얘기지. 3점짜리에서 초급 수준은 7등급, 6등급에 나오고, 중급 수준은 5등급, 그리고 4등급의 3점짜리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항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것이 11번 문제. 자, 극한과 관련된 문항으로서 나오죠. 그러면 2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그래서 로그와 관련된 것은 지금 3월 학평에서 엄청 자주 나오는 상황이야. 로그와 관련된 것은 자주 나오는 상황인데, 로그에서 여기서 A, X가 있다. 그럼 로그의 정의에 충실하면 돼. 이 밑은 A는 1이 아닌 양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귀에 따갑게 들었을 거야. 4등급 정도 수준의 학생들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진수 조건은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
로그의 조건. 이 조건에 충실하면 이 문제 4점짜리지만 풀 수가 있다. 그럼 x는 1이 아닌 양수다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진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이 부분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2차 부등식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을 때 부호가 바뀌면서 이렇게 되고, 자, 인수분해를 하면 1, 1, 마이너스 5, 1,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그럼 x는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등식과 관계된 것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눈으로 암산하지 말고 꼭 수직선으로 좀 이렇게 그려놓고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x는 이 사이에 1이 있겠죠. 1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0보다 커야 된다. 자, 0보다 커야 된다. 1이 아니고 0보다 크다. 그럼 이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 x의 값을 x의 개수를 구하면 자, 0과 1 제끼고 2, 3, 4가 있겠지. 2, 3, 4. 그럼 이것의 이제 합을 구하면 10이 됩니다. 자, 그래서 로그의 정의에 충실하면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실수를 할 수가 있어서 4점짜리 문항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항입니다. 자, 이런 필요 조건과 부등식의 경계와 관련된 것은 이거 유형 문제야. 이런 유형은 계속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P가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3보다 크다. Q는 X는 3분의 2의 플러스 1이다. not P가 Q에 기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합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그러니까 이제 3월 학평에서 이 30문항 내에 사실은 수투하고 어떤 극한 이런 부분이 골고루 거의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수투와 극한에 이런 문항들이 단계별로 골고루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제 쭉 공부를 하는 방식이 3월 모의고사를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4월 모의고사, 6월, 7월, 9월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거야. 3, 4, 6, 7 9월 학평 전에 이제 수능 작년도 거 2018년도 거 이걸 미리 이제 풀고 9월 거를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러면 10월 학평 이게 이제 2019년도고 10월 학평을 대비하는데 2018년도 거를 쭉 또 공부를 하는 거지. 2018년도 거를 3월서부터 쭉 이렇게 10월 그리고 2017년 수능 그 다음에 11월 수능을 대비하면서 2017년도 거를 똑같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쭉 공부를 한다.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정리한다. 지금 개념을 먼저 다 정리하고 문제를 풀면 좀 실전 감각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바로바로 익히면서 개념을 정리한다. 그러면 우리가 명제에서 P면 Q가 있다. 이런 이제 명제가 있을 때 진리집합 P면 Q이기와 만약에 이 명제가 충분 조건이다. 그럼 진리집합에서 P의 진리집합 P와 Q의 집합 Q가 P는 Q의 부분집합인 관계가 있어요. P면 Q이기한 필요 조건이다. 그럼 반대야. Q가 P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진리집합이. 자,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이 문제 접해보면 납P이면 Q이기한 조건. 그러니까 P의 부정을 했기 때문에 한번 꼬았지.
그럼 부등식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수식은상에서 좀 표시를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이게 P다. 자, 그러면 Q는 이거의 부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나 P는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진리집합의 영역이 이와 같다는 얘기야. 그럼 나 P, 즉 P의 C가 여기서 P의 C가 있고 Q에 귀한 필요 조건이면 Q가 P의 C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거든. Q가 P의 C의 부분집합. 그래서 Q의 영역은 X가 3분의 2A 플러스 1이니까 자, 이 부분이 3분의 2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양변에 이제 3을 곱하면 2A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5보다 크고 9보다 작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빼주면 8보다 작고 마이너스 16보다 크다. 2로 나누어지면 A는 마이너스 8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다 구해졌죠. 정수 A의 최소값.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 되고 최대값. 최대값은 4가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합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서 진리집합에 포함한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야 되는 문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4등급 첫 번째, 두 번째 문항까지 풀었고, 자, 4등급 도전 세 번째 문항입니다. 모든 항의 실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3 더하기 A2는 1이고 A6 빼기 A4는 18이다. 이때 A5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등비수열 일반항은 A 곱하기 R에 M-1승. 이것을 이용을 하면 된다. 등비수열의 일반항.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 모르는 친구들은 없죠. 그러면 A3 더하기 A2는 세 번째 항이니까 A, R에 3 빼기 1하니까 제곱이 되겠죠. A2는 A의 R에 2 빼기 1이니까 1. 요거에 1은 있으나 말하죠. 이 부분이 1이 되고, 자, 식 하나가 만들어진 거야. 그 다음에 A6 빼기 A4. A, R에 5가 되고, A, 빼기가 되겠죠. 자, 빼기 A, R에 3. 이 부분이 18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식이 두 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한마디로 이제 연립방정식 비슷하게 풀어야 되는 거야. 어떤 대입법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이 부분은 A, R에 3승이 공통이죠. 그러면 나머지가 R제곱 빼기 1.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인수분해하면 A, R의 3승에서 R 더하기 1, R 빼기 1. 그래서 인수분해는 끝났는데 인수분해만 무작정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앞부분과 어떤 공통적인 것을 발견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는 AR의 제곱, AR이 되니까 잘 보면 AR 제곱, AR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AR, R 플러스 1을 하고 여기서 제곱을 뒤로 보내요. R 제곱, R 빼기 1. 그러면 AR에 여기서 3승이 원래 된 거였고 요거는 AR의 제곱 더하기 AR이 되고 자, 뒷부분은 R 제곱, R 빼기 1이 된 거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AR의 제곱 더하기 AR이 1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식은 R 제곱, R 빼기 1은 1이 되는 거죠. 이 식은 결국. 이게 얼마가 된다? 18이 된다. 자, 이해가 됐죠? 그럼 요것을 전기를 하면 R3승 빼기 R제곱 빼기 18 이퀄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항 같은 게 이제 3차식이니까, 아래 가는 3차식이니까 이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값을 대입을 하는데 R이 이제 3일 경우 3의 3성 27, 3, 9, 18 이게 0이 되니까 자 3차, 2차, 1차 상수해서 조립제법으로 나머지 2차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1,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R equal 3, 1 3, 마이너스 2가 되겠죠. 플러스 2가 되겠죠, 이게. 그래서 2, 3은 플러스 6이 되고, 더하기 6, 6, 3, 18. 0이 됩니다. 그러면, 저 식은 R 빼기 3에 R제곱 플러스 2R 플러스 6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0이 되는데, 여기서 R제곱 플러스 2R 플러스 6에 대해서 보면, 자, 여기서 고등학교 1학년 기초가 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같은 경우는 R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5 형태지. 2R 플러스 1. 그럼 이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5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식은 항상 0보다 큰 거야. 그럼 양변을 R제곱 플러스 2R 플러스 6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건 지워지고 결국은 R 빼기 3은 0에서 R이 3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R의 값을 이제 구했는데 이제 초항의 A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여기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R은 3의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자 A의 R은 3이니까 9 더하기 A의 3, 1. 그러면 12A는 1에서 초항은 12분의 1이 된다. 그러면 A1의 역수는 답은 12가 되겠죠. 그래서 등비 수열을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것은 등차 수열보다 좀 식의 계산이 복잡할 수가 있는데 4등급 정도 수준의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봐. 자, 그래서 4등급 세 번째 문제까지 해결을 했고 4등급 마지막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자. 그러니까 4등급 마지막 문항은 3점짜리지만 꼭 3점짜리지만 4점짜리 같은 3점인 거야. 간혹가다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 그죠? 4점짜리인데 3점짜리 수준인 것 같기도 하고 3점짜리인데 4점짜리 수준으로 체감 난이도가 느껴질 수가 있어. 11번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한 변의 길이가 1이다. 정사각형 3개로 이루어진 도형 R이 있다. 그러면 면적이 111, 총 면적이 3이 되겠네. 자연수 N에 대해서 2N개의 도형 R을 그러니까 이게 도형 R인데 2N개의 도형 R을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붙여서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를 AN이라고 할 때 시그마 AN N은 10에서 15까지 합은 그러니까 빈틈없이 이것을 딱 연결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접근할 때 문제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이게 R 한 개고 이렇게 하니까 R2 두 개를 붙였더니만 이게 직사각형이 된다 이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돼요. 문제 속에서. 그랬을 때 시그마 AN N은 10에서 15까지 합을 구하라. 그러면 이런 문제가 주었을 때 그 AN 이런 것은 뭐 더해서 나가니까 이제 등차 수열 형태인데 AN 일반항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R을 도형 R을 2N개까지 한다니까 그 AN의 직사각형 넓이가 AN이니까 이거의 넓이를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R 하나의 넓이는 여기에서 이제 3이라고 주어져요. 3이라고. 자, R 하나가. 자, R 하나가 넓이가 이제 3이다. 그러면 2N개니까
2n개니까 넓이가 몇 개겠어요, 이게? 6n개가 되겠죠, 넓이가. 그럼 an이 6n이니까 시그마 6n, n은 10에서 15. 이것을 풀면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시그마가 1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10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시그마 6n, n은 1에서 15까지 해서 시그마 6n, n은 10에서 15까지 하면 1에서 9까지 15에서 15까지 합해서 9까지 합을 빼면 10에서 15까지 합이 되는 거죠. 이것을 풀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그마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이제 공식을 좀 파악을 해주면 되는데, 공식은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시그마 여기서 k가 있고 k는 1에서 n까지. 이게 이제 등차 수율이라고 했을 때 1부터 n까지 합은 이 부분이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n의 n 플러스 1. 그러니까 이 공식은 엄청 자주 나오는 공식이야. 여러분들. 이 공식은 자주 나오는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그마 예를 들어서 3K다. K는 1에서 n까지. 그러면 이 상수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3K, K는 1에서 n까지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 시그마 그리고 이게 상수 C다. K는 1에서 n까지. 그럼 이건 이제 C 곱하기 n이 되는 거예요. K는 1에서 n까지. 이 자체가 이제 3을 n번을 하게 되는 거니까. 3 여기서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더하기 n 3을 n번까지 이렇게 더하면 3 곱하기 n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기본적인 공식을 알아두면 이 문항을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6이 앞으로 가고 6이 이렇게 이제 앞으로 간 상태에서 풀어보면 6에 시그마 n의 n은 1에서 15까지. 그럼 이것은 6 곱하기 2분의 자, n이 이제 15까지이기 때문에 15 곱하기 1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앞부분 6의 시그마 n에 n은 1에서 9까지. 이것은 6 곱하기 2분의 9 곱하기 1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것을 이제 마저 정리를 하면 1은이 2, 3한 6 1은이 2, 3한 6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1은이 2, 3한 6 그러면 3 곱하기 15 곱하기 16 자, 빼기 3 곱하기 9 곱하기 10 그러면 3으로 묶어주면 15 곱하기 16 빼기 90이 되겠죠. 그래서 15 곱하기 16을 하면 6, 5, 30, 6일은 6, 1은 5, 1, 1은 1, 200, 6, 5, 30, 6일은 6, 9, 90, 1은 240이 되네요. 3에 240 빼기 90. 240 빼기 90은 150. 3 곱하기 150은 450.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런 요 공식 반드시 시험에서 활용을 하는 때가 있으니까 이 공식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식에 대한 유도는 하지 않지만 지금 파이널 실전 풀이에서는 공식에 대한 유도를 하지는 않아요. 뭐 개념 정리 강의에서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에 대한 결과를 활용해서 바로바로 문제를 푸는 것을 파이널 공부에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이렇게 합에 있어서 시그마 K제곱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3의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n의 제곱 이런 것도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은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다. 자, 이것을 기억을 해두고 시그마 K 3승 K는 1에서 n까지. 자, K는 1에서 n까지 1의 3승 더하기 2의 3승 더하기 쭉쭉쭉 n의 3승까지. 이것은 시그마 K 이 구한 거 요거 2분의 n의 n 플러스 2를 그대로 해줘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마 K 하나만 좀 암기를 해두면 시그마 K 3승은 쉽죠. 그냥 여기다가 전체 제곱을 해주면 되니까. 근데 시그마 K 제곱은 n의 n 플러스 1 이 부분은 똑같다. n의 n 플러스 1 대신 2 대신에 6을 해주고 여기서 n하고 n 더하기 1을 해주면 2n 더하기 1이 되잖아. 그거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주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이상으로 4등급까지 문제를 풀어보았어요. 예, 4등급까지. 자, 4등급 도전이 어때요? 좀 해볼 만한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4등급까지 선생님하고 총 20문항을 풀었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항이 10문항 곱하기 4점짜리 40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등급 도전 문제까지 20문항을 풀었으면 60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4등급 도전을 내가 다 이해를 했다. 3등급 컷이 57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은 3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등급 도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4등급인 게 아니고 4등급 문제, 도전 문제를 다 풀면 3등급이 되는 거야. 5등급 도전 문제를 다 풀면 사실은 4등급이 되는 거고 4등급 도전 문제를 다 풀면 3등급 수준이 된 거야, 여러분들. 컷이 3월 학평이 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이와 같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3등급 도전 문제는 뭐냐면 이걸 다 풀면 여러분들은 2등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2등급 도전 문제를 다 풀면 1등급이라는 얘기야, 사실은. 그럼 1등급인 친구들은 5문제를 3월 학평에서 못 풀었거든. 20점이 5문제를 못 풀어도 1등급이 되었다는 얘기야. 시험이 어렵게 나올 경우에는. 그러니까 21번, 30번, 20번, 29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중간에 뭐 19번, 뭐 이런 식으로 5문제를 못 풀어도 1등급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1등급 컷이 80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3등급을 목표로 한다. 그럼 1등급도 못 푼 문제를 손을 댈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1등급 애들은 못 푼 문제를 왜 3등급을 목표로 하는 애들이 풀어야 되니? 그럴 필요는 없고 3점짜리 다 풀고 4점짜리 시험 문제, 초급 수준의 문제 요거 이제 다 풀고 4점짜리 중에서 약간 중급 문제 한두 문제만 더 풀어도 3등급이 된다는 얘기야. 4점짜리 고급 문제는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내가 3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특별히 또 4등급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더욱이 4점짜리 중급 이상은 풀 필요는 없어요. 4점짜리 초급 문제까지만 다 풀어도 내가 4등급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예. 자, 이상으로 4등급 도전 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합니다.